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이제 3주차죠? 자,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랑 간단히 먼저 거기에 대한 문법적인 사항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볼게요. 자, 먼저 간단히 봅시다. 자, 우선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준비돼서 자, 간단히 판서 좀 하면서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볼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요.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오브젝티브 C에서 지원되는 뭡니까? 클래스와 자료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유용한 클래스 및 변수 아니면 우리가 뭡니까? 메서드로 모은 뭐 라이브러리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보면은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렇게가 되겠죠.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봤던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뭡니까? 바로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자료형이라든지 아니면 입출력이라든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에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되는 프레임워크들은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 첫 번째는 해당 프레임워크의 접두어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접두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해당 프레임워크를 추가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뭡니까? 외부에 우리가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추가를 시켜야 된다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해당 프레임워크의 접두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이번에는요, 한번 우리가 파운데이션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크게 한번 보자고요. 자, 아이폰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합시다. 아이폰 프로그램에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다양한 예를 들어서 버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 뷰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뷰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탭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것저것 섞어서 하면은 뭡니까? 아이폰용 앱을 만들 때 화면에 대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보통 이제 아이폰에서 보통 화면에 대한 부분, 화면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화면 구성이나 리소스라는 부분.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리소스 에디터처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런 것을 UI 킷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UI 킷.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해당 프레임워크 접두어로 구성된다. 뭐가? 바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클래스나, 변수나, 메서드죠. 이렇게 쓰면 될까? 자, 요렇게 된 것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봅시다. 자, 그러면 UI 킷 프레임워크다.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UI 킷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라벨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쓸까? 아니죠. 얘는 해당 프레임워크 접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실제 굳이 프레임워크를 쓸 거 없겠죠? 맞습니까? 바로 요 이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는 UI 라벨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UI 스위치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하나 더. 자,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지금 간단한 예죠. 얘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아이폰에 있는 지도를 갖다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 지도에 대한 다양한 클래스 및 유용한 클래스 및 변수 메서드를 모은 라이브러리. 바로 맵킷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자, 얘는 지도죠, 지도. 아이폰에서 지도에 관련된 부분이 맵킷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내가 이 맵을 보여주는 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까? 아니죠. 얘도 접두어를 가진다는 겁니다. mk map view
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접두어만 가지고 보시면은요, 어떤 기능인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는 그러면은 FD? 아니죠.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자, 그래서 어떻게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접두어를 가지냐면 NS라고 불리는 접두어를 가집니다. 그럼 질문. NS 로그는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다? 예, 당연하죠. 뭐라 써 있어요? 유용한 클래스 및 변수 메서드죠? 얘는 일종의.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바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NS 로고가. 자, 그래서 NS 계열로 되어 있는 클래스, 변수, 메서드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거라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유용한 자료형이나 이 출력에 관련된 거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숫자를 입력받고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문자를 입력받고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모든 데이터들의 모음을 입력받고 출력을 한다든지, 즉 자료형과 입출력에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하나만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폰을 짤 때쯤에 예제를 할 것 중에서 우리가 웹상에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들 보통 뭐 HTML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또 다른 것 중에 XML이라고 불리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럼 그 XML에 대한 거를 내가 어떻게 갖다 쓸 거예요. 그럼 있을까?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XML에 관련된 거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NS, XML, 파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클래스가 있겠죠. XML을 뭐에 파서 번역하는 클래스 및 변수 메서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두어를 가진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 추가한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실제 자, 여기서 X코드를 열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일반적으로 아이폰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이폰에 대한 가장 기반이 된 오브젝티브-C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폰용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여기 대한 부분 제가 나중에 우리가 한 5주차 정도쯤에 한번 설명을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 칠게요. 자, 이렇게 만든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은 참고로 우리가 어떤 거? 기본적으로 얘는 뭐예요? 아이폰용의 화면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맞습니까? 아이폰 부분에 대한 화면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화면에 대한 걸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자료형 입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용할 때 보시는 것처럼 UI키, 파운데이션, 코어 그래픽스 이런 식으로 내가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하면은 나는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한다라는 거죠. 추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빌드 있어. 바로 요런 데다가 내가 만약에 지도가 필요해? 하면은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프레임워크를 또 추가를 하는 거죠. 추가를 하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추가적인 기능들을 갖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좀 더 알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단축키 좀 외웁시다. 자, 이제 새로운 단축키 하나 외웁시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프레임워크를 해당 프레임워크를 뭡니까?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저장 좀 할까요? 자, 요거는 3주 2교시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에 지금 전에 만들었던 거 프로젝트 종료하겠습니다. 자, 종료할 때 클로즈 프로젝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체를 이걸 끄시고 새로 만들어도 돼요. 자, 지금은 그냥 클로즈 프로젝트를 할게요. 자, 뉴 프로젝트 합니다. 자, 그래서 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위크 3에 클래스 1에 언더바 1번째 예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단축키를 하나를 외우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어떤 게 있느냐? 먼저 예를 들어서 ns 넘버라고 불리는 자료용으로 제가 AAA 만들었다 치겠습니다. 이거는 왜 넘버죠? 자, ns 넘버 클래스로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ns 넘버가 그렇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 조금 문제가 있겠네. 자, 왜 에러죠? 자, 이렇게 해서 ns 인티저으로 이렇게 만들어 치겠습니다. 요것도 그런가? 이거는 관계없어요. 자, 지금 이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요렇게 만들었다 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료형들의 뭡니까? 시작 부분을 막 건드렸던 거, 헤더 파일 부분을 봤던 거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단축키 3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3가지 단축키. 자, 그럼 나는 ns 넘버가 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단축키에 대해서 먼저 헬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커맨드, 그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컨트롤, 아이고 길다. 컨트롤, 그 다음에는 플러스 이거를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누르면 된다? 자, 여러분들 뭡니까? 해당, 우리가 정해진 예를 들어서 자료형에다가 이렇게 누르면은 그 자료형에 대한 헬프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커맨드 옵션 컨트롤 누른 상태로 가면은요. 커맨드 옵션 컨트롤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뭘로 들어가요? 헬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뭘 찾습니까? 여기서 ns 넘버라고 불리는 클래스를 찾아야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면 여기 C는 클래스, M은 메서드, T는 템플릿, 형태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s 넘버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인 구성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메서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헬프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자, 이거 말고 또 있죠. 바로 요거죠. 죄송. 자, 제가 지금 잘못 눌렀는데. 자,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어떤 키를 누른 거에 따라서 뭡니까? 해당되는 자료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겠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건 어떻게 하는데?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거는 헤더 파일로 이동. 헤더나 정의로 이동하는 부분. 정의 파일로 이동하는 부분. 자, 이거는 커맨드 플러스 해당 우리가 먼저 자료형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거 많이 쓰죠. ns 인티저. 그러면 뭡니까? 얘는 type define 재정의가 이루어졌고요. 롱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ns 인티저라는 이름으로 재정의를 시킨다는 겁니다. 롱자료형이 ns 인티저예요.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ns 넘버. 자, 커맨드 버튼 눌러서 가면 얘는 ns 밸류를 상속받은 ns 넘버 자료형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모양만 봤을 때 클래스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커맨드 명령만 가지고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 요것도 꽤 잘 쓰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옵션 플러스 자료형을 클릭을 합니다. 자, 옵션 버튼 누른 채로 자료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자료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 뭐가 나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얘는 롱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ns 넘버를 누르게 되면 ns 넘버에 대한 전반의 설명,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거, 그 정의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는 깊숙이 들어온 헬프 부분. 그래서 여기 있는 디클레어 누르면은 정의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버튼 누른 채로 눌러서 아까만 여기는 레퍼런스를 누르게 되면은 실제 헬프로 찾아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외워두고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클래스 메서드와 멤버 메서드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뭡니까? 바로 멤버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안에서 만들 때쯤에 만든 것들. 자,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안에 클래스 내부로 할까요? 내부로 보면은 바로 얘를 하나 들어갈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요런 것들은 어떻게? 멤버 메서드라는 소리입니다. 아하,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바로 클래스 메서드죠. 자, 이 차이 바로 가는 겁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이런 멤버 메서드는 뭡니까? 멤버 메서드는 참고로 우리가 어떤 기능들에 대한 기능의 수행이라는 부분은 맞고요. 그 다음에는 특징은 뭡니까? 특징은 사용자가 어떻게? 메모리를 할당한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예요? 바로 최단 얼록 이상 이후에 얼록 메서드 이후에 사용된 것이 바로 멤버 메서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클래스 쓸 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자, 이건 클래스니까 한번 갖다 씁시다. 자, 어떻게 ns 넘버형으로 얼록 하고, 자, 요거 된 다음에 이니시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자,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을 갖다 쓸 수 있어요. ns에 AA에 잠깐 요거를 이렇게 하자. AA에 넘버 오브 인트저가 있을 텐데 잠깐만요. ns 넘버 쪽에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int 밸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메서드들을 내가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 자, 보시면 모양이 뭘로 돼 있어요? 모양이, 자, 얘는 요거죠, 요거. 자, 뭘로 돼 있습니까? 아, 그러네요. 자, 얘네는 뭡니까? 바로 마이너스로 됐죠. 자, 그래서 얘는 뭔 메서드? 바로 클래스 메서드, 멤버 메서드가 되겠죠. 아, 죄송. 이건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자, 요건 다음에 다시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멤버 메서드. 그럼 클래스 메서드는 뭐냐? 자, 플러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클래스 메서드입니다. 얘도 뭡니까? 얘도 실제로 기능에 대한 수행을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초기화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참고로 얘는 메서드 안에 얼록이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고 메모리 관리는 누가 한다? 바로 시스템에서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료를 하나를 더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라고 하면은 보통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넘버 오브 인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메서드가 이런 식으로 비슷한 메서드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저도 찾아서 할게요. 왜냐면은 저도 다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를 갖다 쓰는 거죠. 넘버 위드죠. 오케이, 소문자였네. 자, 그래서 여기도 넘버 위드 인트 이런 식으로 갖다 쓴다는 거네요. 맞는지 모르겠다. 자, 여기를 이걸 갖다 붙이는 게 낫겠다. 자, 요거를 여기 있죠? 넘버 위드 인트.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갖다 쓰면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트 값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 아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쓸 때쯤에 보시면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걸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합시다. 어떤 뉘앙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보통 언어 공부할 때 좀 뉘앙스가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부분에 이 언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뭡니까? 이니시얼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초기화된 부분을 하는데 언록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해당 숫자 클래스 크기만큼 해서 언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값을 추가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있진 않죠. 실제 얘는 붙어 있습니다만은 요거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개념이 붙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얘는 뭐가 필요해요? 다 쓴 다음에 메모리를 해제하는 릴리즈라고 불리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얘는 다 쓴 다음에 릴리즈 불필요하죠. 불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됐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umber with int. 자, 여기서 얼록 init 했고 값을 썼는데 지금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이미 얼록 초기화한 상태 또 얼록 초기화를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저라면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저라면 먼저 첫 번째 방식으로 먼저 만들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잠깐만 요거 잠깐 봅시다. 자, 여러분 ns 넘버라고 불리는 자료형하고요, ns 인티저라고 불리는 자료형입니다. 얘는 클래스래. 얘 클래스예요? 클래스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클래스면요 직접 이런 식으로 변수처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간접으로 받아야 됩니다. 별이 들어가야죠. 얘는 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보면은 이건 눈썰미가 좋은 분이고요. 만약에 눈썰미가 떨어지시는 분이면은 직접 누르세요. 커맨드 버튼 차고서. 그러면 이 뭐예요? 모양 자체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모양 자체가 자룡이잖아요. 롱형. 그러니까 이건 자룡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의 우리가 지금까지 한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해당되는 자료형을 판별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싹 훑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시간을 가질게요. 자, 뭐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의 종류의 자료형들은 되게 많습니다. 실제 이런 이러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중에서 뭐 어떤 거 여러 가지 자료형들만 모은 것을 우리는 통칭 뭐라고 부르냐? 콜렉션이라고 불러요. 콜렉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요거는 실제 뭐 파운데이션에 써 있는 자료형들 부분에 대한 것을 콜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것들 위주로 이제 3주차, 4주차 때 다 볼 거예요. 자, 근데 우선은 하나 만들죠. 그 중에 이거는 ns 넘버라고 불리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얘는 뭐냐 하면은 모든 숫자 자료형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정수일 수도, 실수일 수도, 문자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는 실제 기본 자료형의 확장에 대한 개념들, 좀 더 큰 형태의 자료형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클래스화를 시킨 거예요. 클래스화를 시켰다는 건 뭐가 있어요? 자료형이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는 메서드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다양한 기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 기능을 내가 어떻게 수행하는 것들, 단순히 값을 넣고 출력하는 것뿐 아니라 정렬도 할 수 있고요. 거기 안에서 내가 필요한 값을 뽑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얘기들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한번 멤버 메서드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부분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메모리 할당이 필요합니다. AA는 ns 넘버 크기만큼 얼록을 하겠죠. 그 다음에 init도 해도 되고요. init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초기화는 우리가 따로 메서드가 있으니까 ns 넘버를 얼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거 캐릭터 밸류, 모 밸류 하는데 얘는 값을 넣는 건 아니죠. 뭐합니까? 넘겨주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뽑을 때 쓰는 메소드들이겠네요. 그럼 이거는 뭘까? 여기는 실제 우리가 값을 넣죠? 값을 넣습니다.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바로 AA라고 불리는 자룡에서 init with integer int라고 불리는 거에서 1, 2, 3, 4, 5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누가 받아요? AA라는 곳에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고 그 값을 얘가 받는 형식으로 써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이 값을 출력해야겠네. nslog %d int니까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AAA 그 다음에는 뭐죠? number 잠깐만요. 자, ns 클래스에서 int value죠. 자, 그래서 int 값을 뽑겠습니다. int value 값을 하겠습니다. return 타입은 int예요. 그래서 이 값을 넣었죠. 자, 다 썼으면 뭐합니까? 얘는 사용자가 직접 언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워줘야 됩니다. 바로 release라고 불리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은 1, 2, 3, 4, 5라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멤버 메서드를 가지고 만든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이번 똑같은 거를 클래스 메서드 식으로 할게요. ns 넘버형으로 이번에는 클래스 메서드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ns 여기서는 어차피 클래스 메서드에서 뭐예요? 넘버 소문자죠? 예, 이거를 저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디 있습니까? 클래스 메서드 쫙쫙쫙 여기 있습니다. 넘버 with int 넘버 with integer 값 넣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1, 2, 3, 4, 5, 6까지 넣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뭡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번에 갖다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갖다 쓰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쓰면 이제 그 다음 출력하는 건 동일하겠죠. 자, 이 부분을 갖다 붙이는데 요건 필요 없어요. 왜? 알아서 만들죠,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바로 이 값에서 그냥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자, ns 클래스형 bb는 이는 예를 들어서 그 자령에 number with int까지 있고, 자, 이왕이면은 이렇게 쓸까? 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값이 조금 잘 안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 바로 저랑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valuable bb가 uninitialized. 오케이. bb가 지금 나오지 않았네. 자, 봅시다. 그러면은 ns 넘버는 ns value로 상속받았고요. ns 넘버 부분에서 오케이. 예,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데, 자, ns 넘버 자료용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받아서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는 그래요. ns 넘버 크기만큼이겠죠? 죄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제가 좀 약간 좀 잘못 썼는데, 자, 여기서도 메모리 시스템을 알아서 한다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자료용 크기만큼이죠. 자료용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어떻게 ns 넘버 크기만큼 넘버 언록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서 변수라고 썼습니다만은 요거는 클래스 원형 이름을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용만큼 준비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해당되는 것, init 부분.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아까 한 거랑 다르게 이제는 뭐가 나온다? 값이 제대로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얘는 뭐예요? 시스템에서 알아서 메모를 할당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릴리즈를 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가 됐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처 얘기 안 했던 거 하나 얘기합시다. 뭘 할 거냐면은 바로 id라고 불리는 자령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동적 할당과 그 다음에 동적 할당, 정적 할당 이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NS 넘버형 자령으로 AA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갖다 씁니다. 맞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그 자령 크기만큼 할당하고 써먹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우리는 정적 우리가 할당이라고 불러요. 동적 할당이기는 동적 할당인데 참고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적으로 만들어진 뭐 일종의 뭐 클래스 자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태가 정해져 있고요. 그 형태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실제로 이 NS 넘버는 넘버 자령을 가지고서 뭐 내가 만약에 문자형으로 바꾼다든 뭐 NS 스트링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자령으로 바꾸는 건 안 됩니다. 대신에 뭐가 됩니까? 가독성 자체는 상당히 좋죠. 가독성 상당히 좋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에러날 유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 바로 이런 ID라고 불리는 자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동적인데 동적 바인딩이라고 쓰면 되겠네. 바인딩이라고 쓰겠습니다. 즉 내가 자령을 만들고 갖다 쓰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네는 뭐라고 부르냐? 정적 바인딩. 즉 자료형 자체가 정적으로 구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막 이것저것 우리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록 이닛 뭐 이렇게 그 형태에 맞춰서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것.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id에 cc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때 형식은 뭡니까? 형식은 id 자료형에 id 형태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료형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별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써먹기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단 뭐만 안 되냐? 프로퍼티 사용에 제약이 좀 있어요. 못 쓴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걸 할 때쯤에는 얘네는 뭐가 되냐면요. 실제 아직 뭐예요? 자료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정하는데? 메서드 사용 시에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메서드 부분에서.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요렇게 갖다 쓴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우리가 시언어로 따지면 뭐랑 비슷하냐? 보이드형 포인트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이드형 포인트로 만들면은 뭐든지 다 받을 수 있죠. 맞아요. 얘도 뭐든지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 CC는 어떻게? CC형으로 여기서는 NS 넘버형으로 넘버 위드 플로트 3.1425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써먹기는 CC에 오케이 플로트 밸류 갖다 쓸 수 있겠지. 자, 그것도 NS로 오랄까요? 이렇게 갖다 쓰면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바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달라지죠. 갑자기 왜? 숫자 값이 막 달라지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 잘못됐죠. 여기가 F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쓰니까요. 되게, 자, 여기서 우리가 플로트형으로도 갖다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얘 자체가 뭐가 됩니까? 바로 CC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NS 넘버형으로. 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넘버 오브 롱 이렇게도 갖다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하나의 자료형을 가지고서 하나의 클래스 변수를 가지고서요. 제가 뭡니까?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D죠. 죄송.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되겠죠. 자, 잠깐만요. 넘버 위드 롱 1, 2, 3, 4, 5 그렇죠. 자, 여기서는 오케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다 썼으면은
내가 뭐합니까? 릴리즈를 시키면 됩니다. 다 썼으면 되는데 지금 릴리즈가 안 된 상태에서 자료이 정해져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요거를 요거를 릴리즈를 시키고도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런 걸 쓴다라고 하면은 그래 ns 넘버 크기만큼 해서 얼록을 할 것이고 init with 하겠죠. 그렇게 해서 다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 아마 제가 cc를 릴리즈로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n에서 크기만큼 얼룩한 부분에서 이제는 어떤 거 init으로 바꾸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바꿉시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cc 자령에서 다른 값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자 그러고 여기는 뭘로 합니까? 아까 말한 long value죠. long value로 바꿔주면 되겠죠. 예, 릴리즈 했고, 그 다음, 릴리즈 하면 아예 다시 만들어야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면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해당되는 자료형을 분명히 나는 뭘로 썼어요? 플로팅형으로 썼다가 인트형으로 플로팅형으로 썼다가 여기가 잘못됐네. 자, 여기가 init with long이죠. 예.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바로 여기서는 플로트로 썼다가 롱으로 썼다가 이렇게 이것저것 다 바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인트였던 것이 갑자기 롱 값이 들어왔다 라는 건데요. 자 요거는 여기서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대. 이렇게 쓰면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l i 이렇게 바꿔주면은 제가 볼 때 워닝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형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롱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문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출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제가 그냥 막 써서 그런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이 id라고 불리는 건 결국 뭐랑 같아요? 보이드형 포인터랑 같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에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지금 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봅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들. 내가 어떻게 ns 넘버 자료에서 보면 다양한 자료형을 받고 거기에 따른 정보를 어떻게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어주는 값이 인트일 수도 플로트일 수도 롱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 다 만족하려면은 형태가 특별히 정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턴 타입이 다음처럼 id형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태가 정해진 것들은 그 자료형에 맞춰서 오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을 어쨌든 간에 그 형태 자체가 지금 막 정해질 필요가 없는 것들은 다 id형으로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방식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정적으로 쓰시든 동적으로 쓰시든 관계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정적으로 쓰시길 좀 바래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내가 쓸 때마다요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메서드를 갖다 쓸 때쯤에 이런 부분에 혹시 자료형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거 은근히 귀찮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그 형태에 맞춰서 쓰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요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NS 스트링, 어레이, 딕셔너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프레임워크들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겁니다. 보도록 할 건데, 자, 그때 이제 전반적인 활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씩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쓰는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